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뇌,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다. 이게 맞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다른 최신 뇌과학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뇌가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데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이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신경과학자인 리사 펠드만 베렛 교수는 충격적인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뇌의 주된 임무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렛 교수에 의하면은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디 버짓이다. 즉 몸의 예산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몸에서 에너지가 충분한가? 이 상황은 안전하냐, 위험하냐? 지금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이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많은 것을 설명 가능해요. 왜 우리는 피곤할 때 짜증이 날까요? 그것은 내 예산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배고플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될까요? 내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서 복잡한 사고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렛 교수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정서 구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화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렛 교수는 그 순서가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과거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만든다 해서 그 예측이 감정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칩시다. 왜 심장이 빨리 뛰지? 하고 내가 과거 경험을 검색합니다. 만약 과거에 운동 중에 심장이 뛰었다. 그러면 운동 중이구나 하고 예측합니다. 만약 과거에 위험한 상황에서 곰이 쫓아온다든지 이럴 때 상황으로 심장이 뛰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하구나, 두렵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같은 신체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뇌의 예측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우리의 인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뇌의 예측이라면
우리는 그 예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화라는 예측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몸 상태가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체 예산, 즉 바디 버짓을 관리한다면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긍정적 감정과 생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면이라든지 영양 상태, 수분 이런 것이 심리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멘탈이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혹시 잠을 못 자거나 물을 안 마시거나 밥을 거른 건 아닌가 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세분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베렛 교수는 감정 세분화가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다. 이런 한마디로 뭉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실망스러운가? 불안한가? 짜증나는가? 이런 것으로 세분화하고 구분할수록 뇌는 더 정교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예측을 재훈련하라입니다. 뇌의 예측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은 뇌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예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신감의 신경과학적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실제 상황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상훈련, 멘탈 이미지 훈련이죠. 그 다음에 긍정확언, 오늘 너는 잘 되었다지? 이러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이런 기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완벽한 수행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이런 원리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내 예산 관리 6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수면 얘기입니다. 수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영양 문제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혈당 안정화가 핵심이에요. 수분, 탈수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운동, 유산소 운동은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입니다. 이것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뇌 예산을 지속적으로 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적 연결, 긍정적인 관계는 내 예산을 흑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시절에 내었던 책 성공과 행복을 위한 인생의 길을 찾다 에서 제시한 성공에서 심리적 접근법입니다. 제 책에서 저는 성공을 위한 4가지 모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롤 드웩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죠. 이것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는 못한다 하는 예측을 반복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개선된다. 이런 예측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으면은
내가 점차 성장 가능이라는 예측을 기본값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 변화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릿입니다. 앤젤라 더쿠어스 교수가 연구한 끈기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내 예산 관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내 예산을 투자 모드로 설정합니다. 그릿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 보상을 위해서 내 예산을 전략 모드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비전이 명확할수록 내는 단기적 어려움을 투자 가치 있는 에너지 소비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릿, 끈기죠. 세 번째는 감성지능, EQ에 관한 얘기입니다. 데니엘 골만이 대중화한 개념입니다. 이제 더 명확해집니다. 자기 인식은 뭐냐? 내가 어떤 예측을 만들고 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은 뭐냐? 부정적 예측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공감은 뭐냐? 타인의 뇌도 예측을 만든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감정 세분화 능력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에서 다룬 전통적 모형, 비전통적 모형, 전략적 접근,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전략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적 접근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소용없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성장 마인드셋이 없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접근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5가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감정을 세분화해서 기록하십시오. 일주일만 딱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공일지 작성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해서 내 예측을 재훈련하십시오. 세 번째는 심상훈련입니다. 목표 달성한 성공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바디 버젯 관리입니다. 몸 예산 관리죠. 수면, 영양, 운동, 루틴을 확립하십시오. 5번째는 감정 세분화 연습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 대신에 구체적인 표현으로 세분화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제시한 심리적 접근은 이제 뇌과학으로 뒷받침됩니다. 마음가짐, 습관, 감정관리, 이 모든 것은 뇌가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뇌를 이해하고 뇌를 관리하고 뇌를 재훈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개발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